현재 복무 중 27년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패급인 훈련소 동기썰 청년 문규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보고요. 저는 26살 12월에 느즈마키 입대한 짬 찌끄레기입니다. 아유 늦게 갔네. 군대 고생했겠네. 우선 이 썰은 따끈따끈한 2달 전 일이며 그때의 상황을 생생히 전하고자 당하면서 쓴 것이기에 MSG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와 이거는 이런 썰은 좀 희귀한데요. 2달밖에 안 됐으면 거의 이건 회인데 지금 바로 떴네 이건. 평소 썰랑썰레를 즐겨봐서 썰죽각을 시계 보고 있는 상태였대요. 때는 20년도 12월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일하던 저는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80% 정도 감소되자 아휴 군대나 다녀오자라는 생각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친구들을 통틀어 마지막으로 입대한 저는 군대에 관한 정보를 친구들에게 많이 듣고 갔지만 별로 소용이 없었죠. 그때 제가 가기로 한 신교대에서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당시 코로나로 인해 신교대에서는 모두가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입소하는 모든 입영 장정들을 격리시설로 변한 생활관에서 2주간의 관찰 기간을 가진 뒤 그 땡땡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땡땡이를 편의상 A라고 부르겠습니다. 2주의 관찰 기간 후 지내던 생활관으로 배치가 바뀌었고 옆에 동기가 바뀌면서 A와 처음 만난 날 텐트에서 생활하던 저는 간만에 아무런 벽 없이 대화하는 기분에 신이 나가지고 A와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 A가 침 남기는 법을 물었고 저는 흔쾌히 알려줬죠. 또 다음날 A는 침 남기는 법을 물었고 저는 흔쾌히 알려줬습니다. 또 다음날 A가 침 남기는 법을 물었고 저는 알려줬죠. 또 다음날 A가 침 남기는 법을 물었고 저는 알려줬습니다. 또 다음날 또 총 10번 침 남기는 법을 물어봤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이런 사람이 패급이라는 거구나. 그 일이 있고 그 친구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던 저는 모든 것에 관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2주간의 격리 동안 다른 칸 동기들과 일면식도 없었던 터라 훈련이 끝나면 다들 서로 알아가기 바빴죠. 그러던 중 나이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두가 나이가 2번째로 어린 A에게 존댓말을 쓰는 겁니다. 나이가 2번째로 어린데 A에게 존댓말을 써? 궁금해서 전 옆자리 동기에게 물어보니 아 그 친구는 자기한테 반말하는 거 싫어해서 반말하면 정색을 하고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아 그래 불편한 사람이 반말을 하면 나이가 적든 많든 기분이 나쁠 수 있지라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넘어갔죠. 하지만 A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이름을 부르고 반말을 섞어가며 말을 하는 등 제가 들었던 것과는 다른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A한테 한번 물어봤죠. 조교님이 형도 없고 동생도 없다 했습니다. 서로가 같은 입장에서 대화하는 게 잘못입니까? 하면서 대꾸하는 겁니다. 그 대답을 들은 저는 아니 반말하는 거는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고 A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면서 대답했고 동기에게 들었던 일을 이야기해주니 그땐 싫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라며 말하는 A를 보며 그래 그때는 친한 사이도 아니었겠지 라는 생각이 지나갈 때쯤 A가 잠깐 얘기 좀 하자면 다가오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다가온 A는 갑자기 서운한 걸 말하며 화를 냈습니다. 뭐야? 이유는 A는 행동이 많이 느린데 단체 생활의 필수인 군대의 특징상 옆자리는 제가 도움을 주고 챙겨주는 게 일상이었죠. 그러던 중 제가 알려준 것이 잘못되어 조교님에게 혼이 났다며 따지는 겁니다. 같이 배우는 입장에 저 또한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사과하고 자리에 와서 A의 침낭을 본 저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죠. 10번을 넘게 알려준 침낭은 현대미술 작품 마냥 자유분방하게 돼 있었고 관물대는 침낭을 넘어선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성이 반쯤 가출한 저는 A에게 가서 뭐 때문에 혼났는지 알 수 있냐며 물었고 A는 침낭 밑에 매트릭스가 안쪽으로 가야 하는 것 때문에 혼났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참아왔던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언성이 높아지며 A와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죠. 밖에 듣고 있던 조교가 와서 상황이 마무리되고 일이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다음날 조교가 아닌 소대장님이 호출을 하고 행정반으로 달려간 저는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A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저를 보며 동기 중에 한 명이 소대장님에게 건의를 했고 같은 생활관에 반대 분대로 넘어가게 된 거죠. 아 다행이네. 그 후 저의 훈련소 생활은 편하게 보낼 줄 알았지만 뭐야 수료를 일주일 남긴 날 A와 마지막 다툼을 하게 되는데 A는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 거짓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하지가 않아 그냥 다들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 때는 식봉. 당시 급식을 먹고 배식과 뒷정리를 하는 일, 관리를 하고 인력을 분배하는 포지션에 있던 저는 이미 나가 있어야 하는 식기를 A가 가지고 나갔고 저는 손에 그거 뭐냐면 물었죠. A는 잘못 들었는지 갑자기 아무것도 없었다 라고 말하면 나가버렸습니다.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네요. 뒷정리하는데 다 정리가 끝나고 없어야 되는 물건을 들고 다녔나봐요. 식보가 끝나고 생활관에 다 같이 있을 때 다시 A에게 물었더니 A는 그때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라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하던 파트는 2인 1조로 이루어져서 같이 감시하던 친구가 있었기에 A의 거짓말은 바로 들켰고 상황이 불리해지자 A는 갑자기 화를 내며 저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동기들의 만류에 상황이 정리되고 화를 참으며 흡연을 할 때 동기들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죠. 아니 훈련소에서 흡연을 해요? 훈련소에서 담배를 피게 해줘? 요즘에는 훈련소에서 담배 피게 해줘요? 오진다. 그래도 다시 가고 싶진 않아요. 화를 참으며 흡연을 할 때 동기들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형, A가 형 찌른다고 계속 말하고 다녀. 좀 사려. 그 말을 듣고 내가 이제까지 했던 일이 다 뻘짓이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벙찌면 화도 안 났죠. 그 후 다음날 저녁 마무리를 다 하고 생활관으로 복귀 대기 중 평소에 나이가 비슷해서 잘 챙겨주던 조교가 다가와서 따로 불렀습니다. 야 투수야, 네가 A 옆에서 많이 챙겨준 거 알아? 예. 네가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알아? 예. 그래도 욕하는 건 아니지. 너가 잘못했다. 예? 그렇습니다. A는 저와 다툼을 했고 바로 달려가서 조교에게 거짓으로 보고했고 그 이후 조교가 저를 부른 겁니다. 저는 A와 아무리 다툼을 했어도 이성을 잡으면 욕 한마디 하지 않았고 다른 동기들이 형 전생에 부처야? 이걸 참내라고 말할 정도로 싸움을 할 때도 거친 언행을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그 모습을 알고 있던 조교도 보고를 듣고 이해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A가 거짓말을 한 걸 안 조교는 평소에 화는커녕 싫은 소리도 잘 안 하던 모습은 어디가고 A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라는 말과 함께 생활관으로 올라갔죠. 생활관에 올라간 저는 소대장들에게 불려서 상담이란 명목하에 취조를 다녔고 추후 저의 말을 듣고 오해가 풀린 또래 소대장과 A와 이야기해보려면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굳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냥 어차피 일주일 남은 거 한평생 안 볼 사람인데 그냥 조용히 지나가길 원했고 그냥 상황이나 들어보자는 생각에 A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죠. 제가 본인한테 욕을 했습니까? A.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욕했습니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욕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래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어제 일입니다. 어제 우리 싸운 거 말고는 대화 안 했습니다. 그날 다툼은 동기 모두가 다 들었고 욕 한마디 나오지 않은 걸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 정리가 머릿속에서 끝난 저는 A와 자리를 만들어준 소대인님께 이야기가 떠올랐죠. 그 친구가 좀 그런 친구인 거 너도 알지? 나도 알아. 어쩌냐?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놈인데 감정 소비 그만하고 일주일 보내고 나가자. 이 말을 떠올리고 다 포기한 상태로 A에게 물었죠. 제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그냥 다 해줄 테니까 그냥 일주일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A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지금 A란 대상이 아닌 제3자와 대화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왔죠. 실제 들은 말이라서 너무 놀라서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랑 친하게 지내주십시오. 저도 음악에 관심이 많고 영상 편집이 전공이라 전우님과 친해지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싱어송라이터 전공으로 방송과 음악을 업으로 삼았죠. 그리고 제발 제 인생에 참견 좀 하지 마십시오. 그럼 아무것도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처럼 챙겨주는 건 계속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다른 동기들과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노력할게요. 이렇게 대화를 끝내고 생활관으로 돌아와 그저 그런 일주일을 보내며 수료를 했습니다. 사이다가 없는 게 정말 안타깝고 비통하네요. 맨날 썰렁썰레를 보며 이 말을 쓰게 될 줄 몰랐는데 주저주저 쓰다 보니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썰줍한 게 몇 개 있습니다. 만약 이 썰이 유튜브에 올라간다면 입영 당일날 입영 연기 취소돼서 병역 기피자 될 뻔한 썰, 일주일 전 입대 예정인 신교대에서 집단 코로나가 발생한 썰, 자대 도착 후 대대장 간담회로 군대 생활 역전한 썰 등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밥하러 가야 돼서 충성. 청년 문규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 다 모아라 개팬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그리고 패급들과 싸우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지지 마십시오. 결국 진실과 정의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 그런 파렴치한들에게 당하지 마십시오. 요봐. 대신 때리지 말고 욕하지 말고